오늘 이 자리는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여러분께 온오프 결합 네트워크 정당의 본격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선거 때마다 정당이 흔들리고 또 정당권 바깥의 후보가 주목받는 그런 현상은 정당 정치가 정상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본 원인은 지지 정당 없는 무당파가 광범위하게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독재 시절부터 정당 혐오증이, 정치 혐오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이 하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민주화와 또 경제 발전 과정에서 민주화 경제 발전 과정에 따라서 20, 30대에 진보적 자유주의자 성향의 유권자들이 넓게 형성된 것도 또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은 이에 맞게 진화하지 못해 왔습니다. 2008년 쇠고기 촛불이나 또는 작년의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무당파의 존재가 거듭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들과 소통하고 힘을 합치기 위해서는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형 정당이 필수입니다. 참고 자료로 나눠드린 대로 통합선언문에 온오프 결합정당 추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여기서 확인드릴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께 공약화를 요청드리는 것은 4.11 총선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비전을 국민께 확실하게 제시드려야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고 또 대선 승리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4.11 총선에서 100% 모바일 국민 경선을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내 일부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오프 결합정당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하긴 했으나 총선까지 이것이 구체화되지 못한 측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공천 초기에 단수 후보를 대거 공천하는 등 그 전략적인 실수가 겹쳐지면서 국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렸고, 이에 따라서 선거인단 등록 열기가 식어서 그 동원 경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2002년에 국민 참여 경선에서 200만 명 국민이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모바일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금년 2012년에는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300만 명이라는 수치는 전국의 250개 지구당별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10,000명 이상이 모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과 소통을 하면서 국민 속에 뿌리 박은 정당으로 태어나고 동시에 국민 경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지금 온오프 결합정당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개념이 사실 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와 실험을 거쳐서 확정돼야 될 것이지만 일단 이 왼쪽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짙은 그림, 이게 이제 기존의 정당 구조입니다. 그런데 중앙당 정책위원회에서 시민사회 또는 시민들과 직능별로 정책 협약을 맺을 경우, 그러면 그 시민사회 단체의 회원이 민주통합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시민들께서는 정책 당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권리당원이 될 수 있고 일반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에 입당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께서는 굳이 입당하지 않아도 시민으로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지구당 개념은 지금 지역위원회로 이름 붙여져 있는데 이 지역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별로 지역위원회가 하나씩 구성되어 있는데 온의 경우에는 이렇게 별도로 할 때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지역구 4개에서 한 6개 정도, 그러니까 생활 권역별로 온당을 하나 만들어서 그 온당 당원들이 각 지역위원회에
의사결정주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때 시민들께서는 역시 직능별 원조직과 마찬가지로 권리당원이 돼도 되고 또는 일반 당원이 돼도 되고 또 입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그냥 시민으로서도 얼마든지 차등화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구조의 정당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들께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약화를 선언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저 안철수 교수께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이전에 우리 최민희 의원께서 이와 관련한 법제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 명령과 문성근 대표님이 그 정당 개혁과 그 공직선거 후보자 그 선출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제 두 가지 계속 준비해 온 겁니다. 지금 온오프 결합정당 문성근 대표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후 법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의하는 두 개의 법안 중에 첫 번째 법안은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그동안은 계속 이제 이게 모바일 투표를 법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명 문성근법입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은 이제 모바일 투표가 법제화돼서 모바일 투표가 의무화되면 각 정당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핵심 사항인데요.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게 되고요. 그리고 타 정당 이중 등록자 선별을 해줘서 역투표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소지, 그러니까 그 경선인단으로 등록한 사람의 주소지를 확인해 줌으로써 뭐 지역 구분 가능해서 여러 가지 가중치 문제 등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성근 법안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문성근 고문님께서 이 두 가지 이제 핵심적으로 정당 개혁, 뭐 선거, 뭐 공천 개혁과 관련해서 하신 거고요. 요게 이제 지금 설명하신 게 우리 경선 과정에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래서 안철수 뭐 교수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난 1월 15일에 통합을 하면서 통합 선언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오프 결합정당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주통합당은 그런 방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철수 교수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철수 교수께서는 책을 내시면서 반응을 살펴서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 교수께서 출마 여부를 밝힐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안 교수께서 결심하는 과정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책 출판 이후에 그야말로 매일같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증도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정당 정치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책에도 언급하셨지만 안철수 현상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 때는 안철수 박원순 현상이 나타났고 정당권이 이런 유권자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혁신된 정당 안에 통합하기로 합의하면서 금년 1월 15일 민주통합당이 건설됐고 정당 지지도가 한때 한나라당을 10% 이상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때 민주통합당에 모였던 기대는 4.11 총선을 거치면서 많이 가라앉은 것이 사실입니다.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이 점은 명백히 확인된 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력이 통합하되 국민께 정당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백한 비전을 제시해 드리는 일입니다. 안철수의 생각에서 언급하신 정책은 민주통합당과 큰 틀에서 같아서 환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 정책을 실현할 정치 세력을 어떻게 통합해낼 것인지, 그 정치 세력을 어떻게 혁신된 정당으로 묶어낼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안 교수께서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단일화 과정을 이 통합과 정당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안철수 교수께서 출마를 결심하신다면 발표하실 때 이에 대한 구상도 함께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네. 이상, 네. 우리 국민의 명령, 저는 지금 그 의결권 없는 상임 고문입니다. 우리 우리 상임 운영위원들께서 지금 같이 나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상임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백만송이 국민의 명령 서울지역 상임위원입니다. 김상우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명 호남지역 제주지역 상임위원 서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밖에서 할까요? 괜찮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서 채팅창에, 문성근 님이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셨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번 강연에서 밝히셨죠? 저번 강연 들어보시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민의 명령에 하는 일이, 전체 우리 야권의, 를 위해서 하는 일이고, 정당 혁신을 하는 일이라, 특정 후보를 이렇게 돕는, 그건 지금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야권의 후보가 정리되면, 결정되면 그때는 다 같이 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정당 혁신, 온오프 정당, 그리고 안철수 씨에게도 정당 혁신에 대한 구상을 밝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들, 안철수 씨 포함해서 야권의 후보들이 이 정치 개혁, 정당 혁신,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말이 없다. 적어도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출마 선언하면서도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이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이었는데, 그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못했죠. 정치개혁을. 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어받아서 문성근 대표가 국민의 명령 만들어서 국민들이, 저번 그 강연 때는 민주통합당을 접수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당원이 돼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의 30% 가까운 이 무당층, 30% 넘죠. 당원에 가입 안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이죠. 당원 가입한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이 한 30% 된다. 그 사람들이 또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당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이제 시대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인데, 문성은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유럽은 그 당원들 중심으로 정당이 움직이고 있고, 미국은 이제 여러분 오바마 미국 대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들, 지지자들에게도 엄청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죠. 미국은 후원금 상한선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 그룹, 지지 그룹, 이 지지자들 중심의 정당이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참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 문성근님 얘기는 유럽 정당 모델과 미국 정당 모델을 차용해서, 요번에 하는 완전 국민 경선제는 미국 걸 차용한 거죠.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차용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은 있지만 정당에 가입하는 걸 꺼려하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온오프 정당 이렇게 했는데, 대선에 출마하시는 분들은 이 자신의
대한민국 정당 혁신에 대해서 구상을 말해줘야 된다. 아무리 자기가 똑똑해도,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만약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당의 뒷받침이 없이는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안철수 씨의 검증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 지금 야권 후보들이 왜 지금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 입을 전부 다 그렇죠. 입을 닫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이 정치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당에 참여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철수 씨를 좋아하고 안철수 씨가 그런 이제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는 안철수 씨를 포함해서 야권 후보 전부 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정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정당 모델로 국민들에게 국정을 안전시키고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넘었죠. 보통 이거는 옛날에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출마 선언할 때 자기 포부를 밝히는데 참 정치가 연성화된 건지 아니면 너무 희화화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성근님 외에는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근데 말을 안 하니 후보들이 박근혜 후보야 이런 얘기 거의 저쪽 새누리당은 이런 얘기 안 하니까 예, 저는 빼고 대통령 될 사람이 야권이잖아요. 그죠? 야권에서 대통령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국민들에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들이 내가 대통령이 됐을 때는 또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된 후에 대한민국 정당은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 보겠다. 참 근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당과 분리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당 일에 개입을 못해요. 당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공약으로 그걸 채택을 하고 당도 그걸 받아 안도록 저 사람이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당이 그걸 안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자라는 게 지금 문성근님 얘기고요.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공약으로 안 채택해 놓으면 뭐 그냥 한번 말한 걸로 끝나는 거죠. 예.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며 2007년 2월 달에 원광대 박사학위를 수여받을 명예박사 학위 수여받았는데 그때 강연을 했어요. 참 그때 내용이 저번에 제가 보여드린 4시간짜리 압축판이었는데 이것도 뭐 한 1시간 몇 분 되니까 다 못 보여드리고 그 중에서 이 정당과 정치와 관련돼서 엑기스만 짧게 예, 한 2, 3분 정도 짧게 제가 했는데 여러분 보고 싶은 분도 나옵니다. 예, 그 잠깐 들으시고 제가 이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보여주세요.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가치를 추구하는 대의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하고요. 기회주의를 청산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보따리 싸들고 어디 유리한데 찾아다니는 이런 정치 이제 끝내야 됩니다. 아니 서울서 영남으로 떨어지러 내려가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 지역이라도 그냥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당이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보따리 싸들고 오락가락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가 신뢰가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론도 국민도 불신과 냉수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책임 있는 대응을 해줘야 합니다. 한국식 민주주의, 말하자면 후진적 제도 몇 개를 개혁해야 됩니다. 박정희 정권 초기에 한국적 민주주의란 말이 있었죠. 나왔죠. 유신 시대에는 이 말이 우리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헌법책에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독재 시대에 대한 반동에서 유래한
후진적인 제도와 문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 독재가 겁이 나서 단임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 당시 각 정당의 득표 전략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에서 막 후진국을 벗어난 독재 국가를 벗어난 국가에서만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지 선진 국가에서는 5년 단임제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5년 단임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 선진국 아니다 이런 증명이고요. 쪽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신문 제목에 쪽팔린다만 또 나올 겁니다. 청산과 개혁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민주주의를 내실화하는 운동으로 국민이 나가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선거에 참여해서 지도자를 선택하고 시민운동을 통해서 민생정책 정치와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정치에 참여, 정당운동과 정당운동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치를 스스로 담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정치를 추방할 수 있었던 것은 노사모 덕분입니다. 노사모가 있어서 제가 노사모가 돈도 많이 모아줬지만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돈을 적게 썼고 그러니까 좋다 수사 한번 해보자 하고 우통 딱 벗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10분의 1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자꾸 다른 걸 넣어가지고 다른 돈을 넣어가지고 자꾸 10분의 1 하는데 선거 때 썼던 것 생각하면 10분의 1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노사모가 없었으면 대통령이 못했거나 수사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주의 개혁 정권을 수립했고 진보적 정권을 수립하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수 언론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 한국의 민주주의의 진보를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를 위해서 딱 남은 몇 가지 소위 진보적 민주주의 해야 하는 것이고 정치 선진화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언론 선진화해야 된다는 이것을 알기는 다 알지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론의 밥인데 대통령도 밥인데 어떻게 감히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충분하진 않지만 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지지하고 또 참여해주는 사람들의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두고 보십시오. 다음 정권 넘어가면 기자실이 되살아날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데모질을 해버리고 넘겨주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딱 뭐 말씀드려놓고 보니까 박사감이네요 뭐. 박사 학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그 다음날 신문에 그거 나왔죠.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데모질하다. 그게 그 다음날 조선일보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마지막 한마디 하신 거, 데모. 자, 이제 그렇죠. 조금 전 누가 이 채팅창에서 저때 트위터만 있었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외롭지 않았을 거다. 저렇게 시달리지 않았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 진짜 트위터만 있었어도 노무현 대통령이 참 우리 지지자들에게 참 하고 싶은 얘기를 참 많이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조중동이나 한나라당한테 그렇게 휘둘리지 않았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같은 내부에서 진짜 그 내부에서 못된 짓 많이 했죠.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말입니다. 그때 열린우리당 안에서 정말 노무현 대통령 공격도 많이 하고 뭐 노무현이 싫어서 뭐 노무현
이수는 쪽팔려서 이런 상황이었죠. 이건 제가 예전에 그 이해찬 대표 선거할 때 그 당시 그 일을 했던 분들 제가 낱낱이 알려드렸는데 500개가 터졌나요? 예, 아이고 자발적 시청료. 난 아들 만세님 저번에도 주신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예, 또 인증샷 찍어드려야죠. 제가 오늘 조금 방송이 제가 지금 잘 웃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요. 예, 상당히 안 좋아서 좀 여러분 딱 느낌이 올 겁니다. 저번 방송도 제가 상당히 좀 이 호흡기도 안 좋아서 좀 킁킁거리고 그랬는데 좀 그래서 제가 좀 톤 다운을 해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날 더워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제가 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서 그래도 할 말은 다 해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눈만 뜨면 고민했던 게 정당, 혁신, 개혁, 정치, 발전 이런 것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 어떻게 하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겠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지금 야권의 후보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는 후보를 못 봤어요. 예. 그리고 그런 고민을 얘기도 안 하고 또 국민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건지 하지만 시대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게 못했거든요. 못했고 오히려 지금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후퇴됐는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쳐낼 수 있는 후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게끔 지금 국민들이나 지금 네티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당 혁신, 정치 혁신, 정치 개혁에 대한 화두를 던져야 된다. 누가 던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후보가 1차적으로 대통령이 돼야 될 첫 번째 조건이 그것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이 정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성숙, 그리고 정당 발전, 아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셨듯이 참여. 이 참여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문성근님 말하듯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정당에 가입하는 것 자체를 꺼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숙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시대에 맞는 이 뭐 낙곰수나 미권수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치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대선 후보들도 별 관심이 없고 또 솔직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선에 딱 들어가가지고 딱 새누리당하고 붙었을 때 정말 100만 표도 되려나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건데 결국은 그것을 모아낼 수 있는 힘은 노사모도 그랬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에 대한 그 명확한 입장, 개혁 입장에 감동받아서 여러분 그때 그 출마 연설에 감동받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받았어요. 그러면 갑자기 노사모는 확 쏠리고 사람들이 그래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돼야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겠다.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죠. 밋밋하죠. 그래서 후보들에게 제가 이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역설했던 이 정치 개혁, 정치 발전 그리고 국민들 정치에 관심 있게 만드는 것은 뭐 낙검수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뭐 저도 뭐 늘 방송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후보들이 자신의 생각들과 그것을 당장 현실화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모인 동력을 힘을 가지고 대선에서 이겨야 되는 거죠. 지금 공약 막 투척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단계에서 하루에 한 가지 공약 던진다고 지지가 어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뭐 사탕 발린 공약들도 많던데, 뭐 낮춰주겠다, 뭐 해주겠다, 뭐, 이런 신선 공약들 하루에 100개씩 던져보세요. 지지가 오나? 안 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의 지지 감정선을 탁 쳐줄 수 있는 이 진짜 혁신적인 정치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것을 던져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걸 해주기를 우리 민주당 후보들 바라고요. 특히나 안철수 씨는 후보는 우리 문성근 님이 말했듯이 정치도 안 해보시고 정치에 대한 대안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또 만에 하나 안철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정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본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아까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민주당이 제대로 못하니까 그 신뢰를 잃어서 안철수에게 지지가 가는 거다. 그래서 이번 예비경선 때처럼 하면 진짜 죽는다. 네? 더 신뢰를 잃기 때문에 안철수 쪽으로 지지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정당이죠. 정당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내는 안철수 씨에 대한 지지, 안철수 씨는 역으로 이 지지를 받아서 정당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거꾸로 제시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또 안철수가 해야 될 일이고, 문성근님 말을 잘했네요, 보니까. 자, 그런 고민들과 생각들을 이제 후보들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가 왔다.